이어서 영상 일부에서 소개한 음식물들로 하루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양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먹기 좋은 여러 조합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조금 더 쉽게 잡기 위해서 오로지 채소만 먹는 사람, 채소와 생선까지 먹는 사람, 동물성 식품 중에 계란이나 유제품 같은 거는 먹지만 고기는 안 먹는 사람, 그리고 식물성, 동물성 음식 다 잘 먹는 사람을 위해서 각각 추천을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만 먹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채식주의자들이 먹어야 하는 양에 비해 제일 먹기 편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곡류입니다. 특히 대두콩이 다른 곡류에 비해서 함유하는 필수 아미노산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양을 별 부담 없이 충분히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대두의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시면 대신에 검정콩, 강낭콩 아니면 평아리콩 중 하나를 또는 세 개를 섞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곡류의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이 되게 비슷해서 식사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드시거나 각각 조금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콩만 먹으면 금방 질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루 먹는 공량을 조금 줄이고 싶은 분들은 간식으로 두부와 호박씨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견과류 중에 캐슈와 땅콩도 함유 필수 아미노산량이 꽤 높아서 먹기 아주 좋은 단백질 간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의 지방 함유량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호박씨가 조금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호박씨를 두부 위에 뿌려서 간장과 적당량의 참기름도 뿌려 먹으면 맛도 있고 하루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량을 얻기에는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에 검정콩, 강낭콩을 섞은 콩자방 또한 매우 좋은 필수 아미노산 공원이 됩니다. 참고로 두부를 따로 조리하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요즘 마트에서 먹기 편하게 100g 크기로 파는 맛두부도 있어서 이것을 사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두부를 많이 안 좋아하거나 조금 더 다양하게 먹고 싶은 분들 계시면 두유를 추천합니다. 두유는 필수 아미노산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이며 맛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에다가 하루에 두유 2번 정도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요새 맛을 늘리기 위해서 두유에 포화지방산을 추가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꼭 영양분 해석을 보고 포화지방 함유율이 제일 낮거나 아예 없는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채소를 먹고 생선까지 먹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조합을 추천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채식주의자들에게 추천한 것들도 매우 좋아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채소만 먹기 싫다거나 생선의 맛을 즐겨 먹는 분들이시면 고등어, 연어, 그리고 참치 이 세 가지 생선을 다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 캔 참치가 구하거나 준비하기 제일 쉽고 함유 필수 아미노산 양이 제일 많아서 일반적으로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선에 비해서 수은 함유량이 또 높고 캔 참치에는 포화지방산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뇌 기능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은 오메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는 국산 고등어와 연어로 바꿔가면서 매일 다른 생선을 드시거나 2-3일에 한 번 번갈아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생선에는 필수 아미노산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아미노산 함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한 끼니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에는 반마리만 먹어도 웬만한 체중의 사람들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량을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매우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성 식품까지 먹는데 고기만 안 먹는 사람을 위한 음식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전의 음식들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매우 좋아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제품과 계란에 대해서만 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유제품과 계란은 둘 다 매우 적합한 필수 아미노산 공급원이 될 수 있는데 단 문제는
이들의 조리 과정과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포화지방산 양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후라이나 일반 우유를 드실 경우에 더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삶거나 구운 계란, 그리고 무지방 아니면 적어도 처지방 우유로 만든 것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달걀 크기에 따라 하루 4개 정도 드시면 70kg 넘는 사람들도 필요한 하루 필수아미노산양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우유의 경우 4에서 5잔 정도 마시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단 조금 아쉬운 것은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함유하는 발린의 양이 매우 낮아서 오로지 우유로만 하루 필요한 양을 섭취하려고 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루에 우유 2-3잔 하다가 계란 2-3개를 먹거나 지금까지 설명한 다른 음식에 곁들여 드시면 하루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양을 충분히 다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건강관리 면에서도 부담이 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동물성 음식을 가르지 않고 다 잘 먹는 사람을 위한 음식 추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가르지 않고 다 잘 먹는 사람은 당연히 이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추천한 모든 음식도 드시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런데 고기까지 잘 드시는 편이시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하루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양을 얻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누구나 알고 계시는 닭가슴살이 고기류 중에 최고입니다. 다른 고기류에 비해서 100g당 함유하는 필수아미노산 양이 전체적으로도 많고 지방 함유량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 건강을 챙기시려는 분들에게 고기류 중에 이보다 더 저급한 필수아미노산 공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의 맛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소고기 사태살이나 돼지고기 띠타리살을 추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살고기 80%로 된 다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각각 비교했을 때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천체적으로 더 많은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트립토팬 양이 소고기의 트립토팬 양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양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섭식해야 할 양을 고려할 때 둘 다 별 부담 없이 드셔도 충분합니다. 단, 이 두 고기류는 다른 고기류에 비해서 포화지방산 함유율이 훨씬 더 높아서 그나마 지방 부위가 더 적은 사태와 뒷다리살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고기 종류 외에 닭 허벅지살이나 닭 다리살도 막상막하일 정도로 함유하는 필수아미노산 양이 비슷해서 대신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소든 돼지든 닭이든 건강을 최대한 챙기시려고 하면 가능한 한 큰 지방 덩어리를 제거해서 드시거나 피해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의 좋은 필수아미노산 공급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식사 관리하실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 영상에서 추천하는 모든 내용이 이전에 올린 단백질 소개 영상 일부에서 알려드린 내용 위주로 구성하게 된 거라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음식물들의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부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